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애입니다. 46 아직 미혼이죠. 저에게는 이미경이라는 쌍둥이 언니가 있어요. 언니는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언니는 김성우 형부와 결혼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형부는 저에게도 정말 잘해줬어요. 친동생처럼 아껴주고 챙겨주는 그런 형부였죠. 그래서 언니와 형부를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저런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날은 언니네 집에서 저녁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언니가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언니는 약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형부와 저는 거실에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형부는 회사에서 있었던 스트레스며 언니와의 소소한 다툼까지 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형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형부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얼굴이 벌개지고 혀가 고이는 것이 딱 봐도 만취한 상태였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껴안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결에 언니겠거니 생각했어요. 언니가 제가 혹시 추울까봐 이불을 덮어주려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언니의 채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렴풋이 느껴지는 낯선 감각에 잠이 번쩍 깼습니다. 형부였어요. 형부는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이미경 사랑해. 너무 힘들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도 쉴 수 없었어요. 형부는 제가 언니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 언니 방에서 나와 제 방으로 들어온 모양이었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형부를 밀쳐내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버렸습니다.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평생 비밀로 묻어두어야 할까? 수많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부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제 마음을 짓눌렀죠. 언니는 여전히 몸이 좋지 않은 듯 보였어요. 언니의 아픈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형부와 저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형부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저는 형부를 볼 때마다 그날 밤의 일이 떠올라 불편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일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은 우리 사이에 늘 존재했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맑게 웃었지만 저는 언니의 웃음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형부 김성우는 대학 시절부터 모범생으로 유명했습니다. 늘 반듯하고 책임감이 강했죠. 대기업에 입사해서도 성실함으로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듯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인지 그는 늘 완벽함을 추구했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이나 힘든 점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미경 언니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현명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형부는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터놓을 상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언니와는 달리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세상을 여행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즐겼죠. 언니가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며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늘 저의 보호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저의 가장 깊은 감정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형부와 저는 서로에게서 각자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부의 지친 어깨와 제 불안한 마음이 서로에게 기댔을 때 위험한 줄을 넘어가 버린 거죠. 며칠 뒤 형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점심이나 같이 하자는 내용이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거절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모르게 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의 충격적인 기억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형부의 속삭임과 온기는 저에게 낯선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는 내내 형부는 그날 밤의 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대화만 오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형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형부의 시선이 저에게 닿을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심 식사였고 다음에는 가벼운 차 한 잔, 그리고 술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언니 몰래 만나면서도 죄책감보다는 알 수 없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언니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외로움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형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알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형부의 마음속에 제가 언니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빠져들었습니다. 형부의 눈빛은 저를 향한 욕망으로 가득했고 저 역시 형부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금지된 관계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형부와 함께 있을 때면 언니에게 느끼는 죄책감은 잠시 잊혀졌고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형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애야,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해져.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아. 형부의 고백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형부의 달콤한 속삭임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형부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우리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우리는 언니의 눈을 피해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가거나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마치 풋풋한 연인들처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는 죄책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는 그 그림자를 애써 외면하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형부와 저는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빗소리가 우리를 감싸 안았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눈빛에 홀린 듯 빨려 들어갔습니다. 형부는 조심스럽게 저의 손을 잡았고 저는 그의 온기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얼굴을 감쌌고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서로에게 온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금지된 욕망은 폭발했고 우리는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의 기억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쾌락과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계속되었고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언제쯤 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와 저는 주말에 언니 몰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언니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갑자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는 감기가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형부와 저는 당황했습니다. 언니에게 병원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이미 심하게 아픈 상태였죠. 결국 우리는 여행을 취소하고 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언니를 보니 제 마음은 더욱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형부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의 순수한 마음에 저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형부와 저는 병실 앞에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형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형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형부에게 깊이 빠져버린 저는 이 관계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형부에게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형부를 사랑한다고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우리의 말다툼은 결국 언니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나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언니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내 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언니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언니는 우리의 침묵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언니는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의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가득 채웠고 저는 언니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찢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죠. 형부는 언니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미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저는 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언니의 이혼 소식은 가족과 친척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모님은 망연자실하셨고 특히 어머니는 언니가 받은 상처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저는 가족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언니를 배신한 사람, 가정을 파괴한 사람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비난이 저에게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습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로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언니의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과 허탈감에 잠겼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언니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의 내면은 죄책감과 후회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언니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언니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며칠 뒤 언니는 형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형부는 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지만 언니는 단호했습니다. 언니는 형부에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형부는 언니에게 매달렸지만 언니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언니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가득 찬 듯 했습니다. 언니는 저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제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니에게 제가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형부와 언니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형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언니와 형부, 그리고 제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언니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저와 모든 연락을 끊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언니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습니다. 언니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던 저였는데 제가 언니의 행복을 산산조각 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언니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형부와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언니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후회뿐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과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자책감은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언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건강을 되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죠. 언니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저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언니에게 연락해서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었지만 언니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직접 사과할 수는 없었지만 저 나름대로 언니에게 속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에 몰래 찾아가 언니를 도왔습니다. 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저는 언니에게 제 존재를 알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언니를 지켜보며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슬펐지만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저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언니에게 직접 사과할 용기는 없었지만 편지를 써서 언니에게 제 진심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언니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저의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제 마음속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잊지는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언니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저 역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그로 인한 아픔,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면서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